LA 산불은 지난 7일 서부 해변 등지에서 발생해 9일 넘게 완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긴 산불은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수십만 서민들은 보험 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 봉사를 펼치며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번역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블레이크 캐러웨이입니다. 지난 7일부터 LA를 덮친 최악의 산불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라 불리는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LA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면적의 2배가 넘는 광대한 지역이 이미 화염에 휩싸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만큼의 긴 불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잿더미로 변한 상황에서 24명의 사망자와 18만 명의 대피 주민이 발생했고 도시는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LA 지방검찰청은 이번 산불과 관련 없는 방화와 피해 지역에서의 약탈 등 혐의로 이미 10명을 기소했고 LA 경찰국은 시내에서 대피구역 야간 통행금지 위반, 절도, 소방관 사칭, 기물 파손 등으로 14명을 체포했습니다. 심지어 재난 상황을 악용해 불법 드론을 띄우거나 SNS로 허위 구호를 가장한 사기를 벌이는 이들도 있어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추가로 34명을 검거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주택가에서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렸고 혼란을 틈타 마트를 털거나 빈집을 약탈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난과 혼돈 속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마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마트들이 약탈을 우려해 문을 걸어 잠글 때 이곳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특별한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별 필요 물품 리스트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손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리스트를 보며 물건을 고르고 결제한 뒤 자신들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은 한참 동안 기저귀를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피난민 중 영유아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현금 다발을 건네며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사재기나 약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낯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한 한인 식당 앞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전으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이곳은 비상전력으로 주방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에서는 조리사들이 구호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피난민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판도 계산대도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들을 그냥 볼 수 없었다며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무급으로 자원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급식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곳은 국물 요리를, 다른 곳은 밥과 반찬을, 또 다른 곳은 간식을 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이었고 단순한 비상식이 아닌 정성스러운 한식 한 끼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약탈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이곳에서는 나눔과 희망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1992년 LA 폭동의 최대 피해자였던 한인 사회가 이제는 최대의 구호자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도움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인회관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자원봉사자들로 붐볐습니다. 건물 앞 대형 주차장은 임시 물류센터로 변모해 있었고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니 1000개가 넘는 상자들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생수는 기본이고 영유아용 기저귀, 노인용 의약품,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까지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각 구역마다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가 무전기로 실시간 소통하며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벌써 3000개가 넘는 구호물품이 포장되어 대기 중입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한 청년이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있어요. 한인회관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층은 임시 대기소로 3층은 의료지원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대 근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구글 맵을 활용해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물품 배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있었죠.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심지어 타인종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완벽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주방에서는 수백 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식당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의 노하우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출발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한인회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간 자원봉사자들이 새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 체제입니다.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시스템은 계속될 거예요. 한 자원봉사자의 말에서 묵직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들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벽 2시 한 자원봉사자의 말이 저를 한인마트로 이끌었습니다. 물품을 포장하는 것만 보셨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제가 끝났거든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LA 최대 규모의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대부분의 마트들이 빈 진열대를 보이고 있을 때 이곳은 오히려 물건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나와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고 계산대에는 긴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트 매니저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난 이틀간 3억 원어치가 넘는 물건이 선결제되었습니다. 마스크 10만 장, 생수 5만 병, 라면 20만 개. 모두 구호물품으로 기부하기 위해 결제된 것들입니다. 매장 CCTV 화면은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한 노인은 30분 넘게 기저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아기를 가진 피난민 가족을 위해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카드를 긁고 사라질 뿐이었죠. 어떤 이는 현금 100만 원을 놓고 구호물품으로 필요한 걸 사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대형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선결제된 물품들을 한인회관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품 선택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 실용성, 휴대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화재 피난민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5시 또 다른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근 전 잠깐 들러 평소 장보기 하듯 자연스럽게 구호물품을 결제했습니다. 마치 일상처럼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창밖으로 또 다른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LA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LA 전역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유독 코리아타운의 건물들만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인마트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그는 건물 지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 1층에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화벽, 스프링클러 시스템, 비상전력 공급 장치까지 마치 벙커와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물 구조였습니다. 일반 건물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죠. 이것이 한국의 표준 건축 방식입니다. 관리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극한의 기후를 견뎌온 나라예요. 혹독한 추위와 더위, 태풍과 홍수를 이겨내며 발전시켜온 건축 기술이 여기 코리아타운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인 건축가 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건물들은 화재 발생 시 최소 4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목조 건물이 30분도 견디기 힘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들의 성견지명이 놀라웠습니다. 밤이 되자 코리아타운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주변이 정전으로 어두워진 가운데서도 이곳의 건물들은 비상전력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재난을 많이 겪어본 나라입니다. 한 건축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달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정전으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유독 활기찬 거리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한 한식당 앞이었습니다. 비상전력으로 주방을 가동하는 이곳은 비상 상황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구호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메뉴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음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 김 씨는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들을 그냥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며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리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급식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한식당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곳은 국물 요리를, 다른 곳은 밥과 반찬을, 또 다른 곳은 간식을 전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주방장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스트레스로 지친 피난민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음식을 골랐고 영양가도 철저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정성이 담긴 한식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물론이고 소방관들에게도 따뜻한 식사가 전달됐습니다. 이런 활동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소방본부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코리아타운의 한식당들은 3만 끼가 넘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식재료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인마트들과 협력하여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분명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음식을 통해 전하는 위로와 희망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따뜻한 한 끼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피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지친 소방관들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LA의 하늘이 검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한인회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곳은 단순한 구호품 배포센터를 넘어 완벽한 대피소로 변모했습니다. 체육관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임시 거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하게 배치된 침대들,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칸막이, 깨끗한 위생시설까지 이곳은 제가 본 다른 어느 대피소와도 달랐습니다. 대피소의 운영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입소자들을 단순한 피난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청소, 배식, 물품 정리 등을 함께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교사들이 임시 수업을 진행했고 심리 상담사들은 아이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도왔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교육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엿보였습니다. 방역 시스템은 더욱 완벽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공간임에도 청결이 유지되었고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피소 내 감염병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별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한 건의 사고나 불만 제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피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변모해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관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는 분명 미국 재난관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인회관은 여러 나라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위기 관리 능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취재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산불 현장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도된 한인 사회의 대응이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한인회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고, 이는 다른 지역 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LA시 재난관리국에서는 한인회의 대피소 운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지원팀 운영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른 지역 대피소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한인 사회의 대응을 새로운 위기관리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화는 민간 영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쉐이크쉑과 같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들이 구조대원과 이재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 24시간 피트니스를 비롯한 여러 헬스장이 무료 샤워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한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결제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LA 곳곳의 식당과 카페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결제가 이어졌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소방국 대변인은 한인 사회의 지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물품 지원과 따뜻한 식사 제공이 장기화되는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시각이었습니다. 15년 넘게 LA를 취재해온 저였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인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 나눔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일상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취재를 나서며 코리아타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이국적인 음식과 간판들의 거리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 그것이 제가 발견한 새로운 코리아타운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가득하지만 이제 LA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2,500억 2,750억 달러에 달했고 보험업계 손실만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인 사회의 대응이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이었던 한인회는 불과 사흘 만에 마스크 10만 장을 비롯한 대규모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한 이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재난 대응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한인 식당들의 무료 급식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전으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비상전력으로 주방을 가동하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일주일간 3만 끼가 넘는 무료 식사가 제공됐고 이는 지친 구조대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결제 문화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LA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낯선 이를 위해 미리 물건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문화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약탈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재난 상황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은 더욱 빛났습니다. 한인회관의 대피소 운영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료, 교육, 심리 지원이 통합된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인 건물들의 내화성이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 대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4시간 이상 화재를 버텨냈고 비상전력 시스템으로 정전 속에서도 빛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래 도시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LA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보여준 나눔과 협력의 정신은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식당 체인들의 무료 급식 참여, 헬스장들의 시설 개방,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 동참까지 이타적인 행동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최대 피해자였던 한인 사회는 이제 LA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현대 도시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재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지만 한인 사회가 피워낸 희망의 불씨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LA 동포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LA와 자매도시인 부산에서도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대규모 구호 물품이 한국에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동참하여 마스크와 생필품을 대거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 파견도 준비 중입니다.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지만 한인 사회가 피워낸 희망의 불씨는 이제 시작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이어지는 이 도움의 손길이 LA의 재건을 더욱 힘차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과 동맹의 나라잖아요. 이런 미국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한국인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